어머, 지윤이 너 그 옷 진짜 편해 보인다. 우리 아줌마도 비슷한 거 입으시는데. 배유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서울 도심 한복판 DK 글로벌 5성급 플래그십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황금빛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수천 개의 크리스털처럼 반짝이는 가운데 고등학교 졸업 20주년 동창회가 한창이었거든요. 드레스 코드에 맞춰 명품 드레스와 정장으로 치장한 동창들 사이에서 한지우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헐렁한 베이지색 니트에 단순한 검은색 단화를 신은 채 연회장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 있었거든요. 마치 20년 전 교실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던 그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지훈에게는 예전과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고요한 바다 같은 침착함이 온몸에서 풍겨나왔습니다. 하긴 뭐. 지윤이는 옛날부터 감각이 없었지? 그러니까 늘 혼자였잖아. 그치? 윤서연이 일부러 큰 목소리로 말하며 주변 동창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그녀는 루이비통 가방을 과시하듯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몇몇 동창들은 눈치를 보다가 어쩔 수 없다는 듯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우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었거든요. 여전히 무리의 리더 역할을 하려는 서연, 그 뒤에서 부추기는 유진, 그리고 눈치만 보며 따라가는 다른 동창들까지. 너 지금 뭐 하고 살아? 혹시 아직도 학원 같은 거? 아니면 프리랜서? 서연의 추궁이 계속되자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조금씩. 그 말에 서연은 더욱 신이 났습니다. 눈빛이 사냥감을 발견한 맹수처럼 번뜩였죠. 뭐야 그 나이에 그냥 조금씩이면 뭐 거의 백수네. 연회장 곳곳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선량함보다는 악의가 더 많이 섞여 있었죠. 연회장 곳곳에서는 동창들이 각자의 성공담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벤츠와 BMW 키를 테이블 위에 과시하듯 올려놓고 에르메스와 샤넬 가방을 들고 다니며 아이들의 서울대와 연세대 진학 이야기로 화제를 독점하려 했거든요. 우리 큰애가 의대 들어가서 말이야. 남편이 이번에 승진해서 임원이 됐어. 자랑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지훈만이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조용했습니다. 마치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죠. 그 모습이 오히려 서연과 유진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결혼은 안 했어?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혹시 남자친구라도 있어? 아니면 아직도 연애 경험이? 질문들이 점점 더 사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배유진이 비싼 샴페인 잔을 들고 지훈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아, 우리 건배라도 하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런데 갑자기 손이 미끄러졌는지 샴페인이 지훈의 니트에 튀었죠. 하지만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을 보면 고의였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나 봐. 근데 니트는 세탁 어렵지 않아? 드라이클리닝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유진의 말에는 진심 어린 사과보다는 조롱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가난한 사람 걱정해주는 척하는 위선적인 톤이었죠. 지우는 냅킨으로 조용히 옷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샴페인 향 좋아하거든. 그 쿨한 반응에 동창들은 또다시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이 여전히 착하긴 착하네. 근데 너무 순해서 손해보겠다. 야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 하지만 그때 지훈이 옷을 닦으면서 손목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거기에는 국내에서 보기 드문 파텍 필립 시계가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그 시계는 억 단위가 넘는 가격의 희귀 모델이었지만 대부분은 그 브랜드조차 몰랐습니다. 유진만이 힐끔 보고는 수군댔죠.
저거 짝퉁 같은데? 요즘 가짜도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 순간 연회장 입구 쪽에서 정장을 입은 호텔 직원 한 명이 문틈으로 살짝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로비 매니저였는데 지훈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뭔가 긴장한 듯 다시 나갔거든요. 지훈과 눈이 마주치자 깜짝 놀란 듯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굽히고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마치 큰 실수를 한 것처럼 당황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동창들은 아무도 그 장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지훈을 조롱하는데 열중하고 있었거든요. 폭풍 전의 고요함이 연회장을 감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연회장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서연과 유진이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동창들도 하나둘씩 가세하기 시작했거든요. 마치 약한 동물을 발견한 무리가 몰려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훈아, 너 정말 결혼은 안 했어? 이 나이에 혼자 사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김미영이라는 동창이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집값도 비싸고 혼자 살기 정말 힘들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거야? 아, 맞다. 너 그때 공부만 하던 애였잖아. 그래서 사회성이 좀. 이수정이 끼어들며 말했습니다. 남자들이 그런 거 싫어하거든. 너무 진부하고 재미없으면. 질문들이 점점 더 사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우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녀의 침묵이 오히려 동창들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마치 반응이 없는 샌드백을 두들기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야, 그런데 진짜 신기하다. 너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네. 서연이 테이블에 팔꿈치를 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때도 맨날 구석에 혼자 앉아서 책만 보고 지금도 구석에 혼자 앉아 있고 진짜 변한 게 하나도 없어. 동창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에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순수함보다는 악의가 더 많이 섞여 있었죠.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학창시절의 위계 질서를 유지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지훈아, 너 진짜 돈은 어떻게 벌어? 유진이 날카롭게 추궁했습니다. 혼자 살려면 월세도 내야 하고 생활비도 들 텐데. 설마 아직도 부모님 용돈으로 사는 건 아니지? 지훈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야. 나름대로 일하고 있어. 무슨 일? 서연이 예리하게 물었습니다. 설명하기 좀 복잡해. 지훈의 대답이 모호하자 동창들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잡하다고? 뭐 그렇게 복잡한 일이 있어? 서연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혹시 다단계 같은 거 하는 건 아니지?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던데. 아니면 보험 설계사? 그것도 요즘 힘들다고 하던데. 다른 동창이 끼어들었습니다. 아, 설마 대리운전 같은 거? 유진이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연회장이 다시 웃음바다가 되었죠. 그 순간 지훈의 표정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차가운 것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동창들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지훈아, 그런데 너 진짜 연애는 해봤어? 김미영이 더욱 대담하게 물었습니다. 이 나이까지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혹시 남자 경험이 아예 없는 거 아냐? 어머, 그럼 진짜 딱하다. 이수정이 과장된 동정심을 표현했습니다. 요즘은 30 넘어서도 연애 경험 없으면 이상하게 보거든. 지우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동창들에게는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수수하게 입고 다니는 거구나. 서연이 지훈의 옷차림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남자들 시선 끌 필요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훈아, 진짜 조언해주고 싶은데.
유진이 가짜 친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라도 좀 가꾸고 다녀. 너 얼굴은 나쁘지 않거든. 그런데 옷이랑 머리가 너무.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가 조용히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3명의 인물이 빠르게 들어왔습니다. 호텔 지배인과 2명의 임원급 직원이었죠. 그들의 등장으로 연회장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행사 관계자들이 놀라며 그들을 마중했습니다. 지배인님? 무슨 일로? 특별한 손님이 계신다고 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배인은 연회장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구석에 앉아 있는 지훈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정중하게 말했죠. 부회장님 직접 오셨군요. 미리 알려주셨다면 특별 라운지를 준비해 드렸을 텐데요. 순간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동창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뭐라고? 방금 뭐라 그랬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배인이 다시 한번 깊게 허리를 숙이며 더욱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DK 글로벌 호텔 엘리조트 아시아 부회장 한지윤님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연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방금까지 지훈을 조롱하던 동창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거든요. 서연과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조롱하던 그 사람이 이 호텔의 오너라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유진은 계속해서 핸드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진짜 한지훈이 맞아? 검색 결과에는 분명히 나와 있었습니다. 한지훈, DK 글로벌 부회장, 비공개 경영진, 아시아 총괄 책임자. 사진 속의 지훈은 지금보다 더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죠. 기사에는 그녀가 남편과 함께 이 호텔 체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리 그때는 너무 어려서 그랬던 거 알지? 억지 웃음이 어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줄 알아.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 보기 좋다. 하지만 그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눈빛에는 더 이상 20년 전의 순진함이 보이지 않았죠.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지훈아, 우리 오해 마. 우리가 그냥 장난으로 한 얘기야. 너도 알잖아. 우리 원래 그런 사이였잖아. 장난? 지훈이 처음으로 되물었습니다. 와인을 옷에 쏟은 것도 장난이었어? 유진의 얼굴이 더욱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거든요. 주변 동창들도 점점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자신들에게도 불똥이 튈 것 같았죠.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최자에게 조용히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오늘 연회장 사용료와 뷔페 비용 전부 제가 결제해 드릴게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미 회비로. 괜찮아요. 괜한 기억 남기기 싫으니까 이 일은 오늘로 마무리하자고요. 주최자는 어리둥절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훈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거든요. 서연과 유진이 다급하게 지훈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지훈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 지훈이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그냥 우리 옛날 얘기도 하고 앞으로 자주 만나자는 얘기도 하고.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지훈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있으니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괜찮아.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들 각자 잘 사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을 남기고 지우는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서연과 유진이 급하게 따라 나오려 했지만 지배인이 정중하게 막았죠. 부회장님께서 조용히 가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회장에 남은 동창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우리 진짜 큰 실수한 거 아니야?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동창회가 끝난 다음 날 아침 서연의 핸드폰에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윤서연님이시죠? 저는 강남 피라미드 빌딩 관리사무소입니다. 서연이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사무실이 바로 그 빌딩에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임대 계약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다음 달부터 계약 연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왜요? 저희 임대료 밀린 것도 없는데요. 건물주께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시기로 하셨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임대 연장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더 이상한 것은 건물 로비에서 만난 관리소장의 태도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고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죠. 한편 유진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던 그녀에게 상사가 불러내더니 이상한 얘기를 했거든요. 유진 씨, DK그룹 계열사와의 협력 건이 전부 중단됐어요. 네, 왜 갑자기요? 윗선에서 결정된 일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이유는 저도 몰라요. 상사의 표정도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유진이 맡고 있던 프로젝트 중 상당 부분이 DK그룹과 관련된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모두 중단된다는 것이었죠.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회사 정책이 바뀐 거라고 하네요. 유진은 불안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들이 없어지면 자신의 실적에도 큰 타격이 될 게 뻔했거든요. 더군다나 계약직인 자신으로서는 이런 변화가 곧 해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과 유진은 급하게 만났습니다. 이거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 같아.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이랑 관련된 것 같지 않아? 설마 그럴 리가. 그런데 유진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너무 절묘했거든요. 동창회 다음 날 이런 일들이 연달아 벌어진다는 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석연치 않았습니다. 우리 지훈이한테 연락해보자.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사과라도 하고. 하지만 지훈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창회 명단에도 그녀의 번호는 공개되지 않았었거든요. 오직 이메일 주소만 있었는데 그것도 회사 이메일인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지훈은 호텔 최상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죠. 비서가 들어와서 보고했습니다. 부회장님, 어제 동창회 관련해서 몇 가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상황? 지훈이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강남 피라미드 빌딩 임대 문의와 DK그룹 협력업체 관련 문의가 몇 건 들어왔습니다. 아, 그런 일들이 있구나.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특별히 할 일은 없어. 그냥 정상적인 비즈니스 절차대로 하면 돼. 지훈은 정말로 직접적인 보복을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는 분명했죠. 자연스럽게 차단되는 관계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메시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서연의 쇼핑몰은 사무실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곳을 구하려 해도 보증금이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동안 허세를 부리느라 저축해둔 돈이 별로 없었던 것이죠.
임시로 집에서 사업을 이어가려 했지만 고객들의 신뢰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유진의 상황은 더욱 나빴습니다. DK그룹과의 협력 프로젝트가 모두 중단되면서 회사에서 그녀의 입지가 크게 흔들렸거든요. 상사들은 노골적으로 실망감을 드러냈고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유진 씨, 이번 분기 실적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유진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포기 상태였죠. 다른 프로젝트들로는 원래 목표의 절반도 채우기 어려웠거든요. 그런 와중에 회사 게시판에 이상한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사내 교육자료 공공장소에서의 인격 존중 사례 연구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는데 내용을 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최근 한 호텔에서 발생한 사례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를 미리 판단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속에는 익숙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물론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있었지만 동창의 그날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했거든요. 평범해 보이는 옷차림의 여성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그녀가 호텔 오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태도가 급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설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는 외모나 첫인상만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진은 식은땀을 흘리며 영상을 봤습니다. 비록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었지만 자신의 목소리와 행동이 그대로 담겨 있었거든요. 와인을 쏟는 장면, 조롱하는 장면,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후 당황하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전국 DK그룹 계열사 직원 교육용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문구를 보고 유진은 아찔했습니다. 자신이 근무하는 제약회사도 DK그룹과 협력 관계에 있었는데 혹시 누군가 자신을 알아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연도 비슷한 영상을 인터넷에서 발견했습니다. 호텔업계 종사자 필수 시청 영상이라는 제목으로 업계 커뮤니티에 올라와 있었죠. 조회수가 벌써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욱 섬뜩했습니다. 저런 인간들 때문에 서비스업이 힘든 거임 겉으로만 봐서는 정말 모르겠네. 호텔 오너가 저렇게 소박하게 입고 다닐 줄이야. 저 여자들 누군지 궁금하다. 진짜 무례하네. 물론 신상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서연과 유진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지훈의 조용한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직접적인 보복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섬뜩한 메시지였죠. 우리 정말 큰일 났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유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훈이한테 어떻게든 사과해야겠어. 하지만 여전히 지훈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DK글로벌 호텔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개인적인 연락은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돌아왔거든요. 그날 저녁 지훈은 호텔 최상층 루프탑 레스토랑에서 남편 도훈과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마치 보석 상자를 뒤엎어 놓은 것 같았죠. 도훈이 와인잔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어제 동창회는 어땠어?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았겠네. 지훈이 잠시 멈춘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어. 예상했던 대로? 도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사람은 잘 안 바뀌더라. 지훈의 목소리에는 쓴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들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하고. 도훈이 지훈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많이 기분 나빴겠네. 미안해.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괜찮아. 나도 어느 정도 각오하고 간 거였거든. 그런데 왜 갔어? 굳이 그런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었을 텐데. 도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지우는 평소에 그런 자리를 피하는 편이었거든요. 확인하고 싶었어.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변한 만큼 그 사람들도 변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지. 그래서 결론은 여전하더라.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아. 도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뭔가 조치를 취한 거야? 직접적으로는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뒀어. 지훈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비서로부터였는데 내용을 보니 흥미로웠습니다. 부회장님, 윤서연이라는 분이 회사 대표번호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지훈이 메시지를 도훈에게 보여줬습니다. 벌써 연락이 오네. 뭐라고 답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도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가혹하게 하지는 마. 물론 그 사람들이 잘못했지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 지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나도 그런 생각이야. 복수 같은 건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그냥 선을 그어주고 싶어.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고. 한편 서영과 유진은 필사적으로 지훈에게 연락할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동창회 주최자에게도 연락해봤지만 그도 지훈의 개인 연락처는 모른다고 했거든요. 결국 DK 글로벌 호텔 대표번호로 계속 전화를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 부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은데요.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용건이신가요? 그럼 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가 학창시절 친구거든요. 꼭 통화해야 할 일이 있어서.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연락은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매번 같은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서영과 유진은 점점 절망적이 되어갔죠. 자신들의 상황은 나날이 악화되고 있는데 지훈에게는 연락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선을 넘었나 봐.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냥 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장난이 아니었지. 솔직히 말해서 서연도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지훈이한테 정말 못되게 굴었어. 20년 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둘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자신들이 지훈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어 왔는지를 말이죠. 이틀 후 지훈은 마침내 서연에게서 온 메일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 DK 글로벌 호텔 2층 라운지에서 만나자. 서연과 유진은 그 메시지를 받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단정하게 차려입고 왔죠. 명품 드레스나 액세서리 대신 정중하고 단순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 지훈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차림이었지만 이번에는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일 거예요. 지훈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서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유진도 그 옆에 앉으며 고개를 숙였죠. 와줘서 고마워. 지훈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전처럼 무력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정말 미안해. 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동창회 때도 그렇고 우리가 너무 심했어. 맞아.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유진도 고개를 떨구며 사과했습니다. 핑계 같지만
우리도 사실 각자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런데 그걸 너한테 푸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아. 지훈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20년 동안 생각해봤어. 왜 나만 그런 대상이 되었는지. 두 사람이 긴장한 채 지훈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결론은 간단했어. 내가 만만해 보였고 반발하지 않았으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별히 해야 할 건 없어. 지훈이 의외의 답을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서로 선을 지키자. 나도 너희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도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유진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일 때문에 생긴 문제들은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야.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게. 지훈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알겠어. 우리가 꼭 보여줄게. 만남은 30분 정도로 짧게 끝났습니다.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 달 후, 지훈은 다시 호텔 루프탑에서 도훈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도훈의 생일이었고 둘만의 조용한 축하 자리였습니다. 요즘 어때? 그 친구들 소식 들어? 도훈이 케이크를 자르며 물었습니다. 가끔 비서를 통해서 듣긴 해. 지훈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서연이는 작은 카페를 차렸대. 쇼핑몰은 접고. 그래. 그럼 좀 나아진 건가? 글쎄. 적어도 예전보다는 겸손해진 것 같아. 지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새로운 회사로 이직했고 계약직이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 사실 지훈은 그들의 근황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차린 카페는 작았지만 정성스럽게 운영되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한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유진도 새 직장에서 겸손한 자세로 일하며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도훈이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이제 좀 마음이 편해졌겠어. 응. 사실 복수 같은 건 애초에 원하지 않았어.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선을 그어주고 싶었을 뿐이야. 더 이상은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그때 지훈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동창회 단체 채팅방에서 온 것이었는데 평소에는 알림을 꺼두었지만 오늘은 왜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채팅방에는 여러 동창들의 메시지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훈이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가 정말 철없었던 것 같아. 나도 반성하고 있어. 앞으로는 정말 조심해야겠어. 지훈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니까 잠이 안 와. 서영과 유진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지훈아, 미안해. 나 카페 운영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손님 한 분 한 분께 정말 정성껏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나도 새 직장에서 겸손하게 일하고 있어. 예전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어. 지훈이 그 메시지들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뭐야? 좋은 소식이야? 도훈이 궁금해했습니다. 응, 좋은 소식이야. 지훈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정말 끝난 거네. 모든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인 것 같아. 지훈이 도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른이 되는 게. 두 사람은 조용히 와인을 마시며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는 가운데 어딘가에서는 서연이 카페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있을 것이고 유진이 내일 회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정말 조용히 살고 싶었을 뿐인데 말이야. 지훈이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조용히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 무슨 뜻이야? 자신을 지키는 용기, 선을 긋는 용기, 그리고 필요할 때는 맞서는 용기. 도훈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정말로. 멀리서 동창들의 단체 채팅방에는 새로운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내용들이었죠.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그 채팅방의 알림을 끄지 않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지켜보는 것도 필요했거든요. 사람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진심인지를 말이죠. 호텔 루프탑의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당당한, 그리고 진정으로 어른다운 삶의 시작이었죠.